자, 이번 시간은 병원년 임수 일주별 운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민년 운세 영상을 보니까 대략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병신 정유년에 좀 재미를 봤다고 하더라도 무술년에 장벽을 만나잖아요. 장벽을 만나서 뭐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돈은 못 들고 가 하는 거죠. 목이 있으면 장벽을 뭐 부수면서 통과하려고 했겠지만 대부분의 임수들이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술토, 개구멍이잖아, 개구멍. 술중 신금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숨구멍 같은 거죠. 학원에서 뭔가를 배우던 이 작은 인성으로 통과를 해야 됐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2019부터 2021년까지의 경자 신축은 인성 비거, 뭐 블랙 퍼레이드죠. 블랙 퍼레이드. 현인들의 구원자. 한마디로 배운 거지들이잖아요. 배운 거지들. 배운 거지들한테 뭔가를 배웠을 수 있죠. 뭔가를 배울 수 있지만 이들의 구원자가 되어줬던 임수. 그래서 제가 이태원 클라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었는데 시간은 분명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임수에게 흘렀던 시간은 그 농도가 달랐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이민년이 왔는데 이 인중의 병화는 기해경자 신축의 이 비겁들을 막으려 했던 재성이었어요. 화생토에서 이제 비겁들을 차단을 하려 했었고 내가 가진 재능을 키우려고 했던 재성이 돼요. 근데 이 천간으로 임계수가 투간을 해버렸잖아요. 이 비겁이 투간을 하는 바람에 식상을 가스라이팅 하듯이 내가 하는 표현을 억제시키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임수가 식상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오게 된 게 이런 거죠. 내 가치를 내가 정하지 마. 내 인생 이제 시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식상이 폭발할 수 있었던 게 2022년 4월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재성이 폭발을 하고 이때까지 좀 재미를 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 되는데 8월에는 뿅망치를 맞게 되죠. 무신월이었는데 지지로 신금이 장생을 해주니까 이렇게 임수가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무토가 또 찍어 눌러. 꼭 뿅망치 맞듯이 올라 그러면 찍어 누르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 그러면서 2023년이 되면서 병화가 사라지죠. 아 그냥 조용히 회사 생활 해야 되나 보다.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되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갔을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24년 갑진년이 되면 4월에는 인연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비겁들과의 인연이 정리가 되고 식상이 싹 트는 시기가 됩니다. 근데 갑진년의 상반기는 새로 싹 트는 식신이 관을 밀어내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내가 지금 이 식신을 가지고 회사를 관두기에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뭐 어차피 이렇게 될 거 회사 내에서 내 마음대로 한번 이 식신을 써보자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지만 회사를 관두기에는 역부족이었을 수 있고 오히려 4월에 비겁들이 정리가 되면서 반사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그때 이제 새로운 인연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식신이 성장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관을 제압하는 형태로 변화가 되고 이때 임수는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뭐 이 식신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관을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간목에서 을목이 됐다는 거 그리고 식신이 상관이 됐잖아요. 이때 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관을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을사년으로 넘어와서 이때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영역을 확장을 시키던지 업무를 하더라도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다든지 이전과는 좀 다른 거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연들과 새로운 곳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 사중의 경금, 내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중의 경금이라는 게 아직 익지 않은 열매라서 한계들을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한 상태라서 한계를 느끼게 됐을 텐데 아 그래 지금은 당장의 현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게 을사년 6월과 을사년 이제 12월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민년의 병화와 을사년의 병화를 합쳐보자면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비겁과는 차별화된
타고난 재능을 키우려고 했잖아요. 비곡과는 차별화된 나만의 타고난 재능을 성장시키고 을사년에 또 확장시킨 영역에서 하여튼 전문성을 가지려고 하는 병화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을 좀 해봤다 이거죠. 아직 자격까지는 못 만든 거예요. 자격의 단계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경험을 해봤다. 조금 뒤로 밀어놨긴 하지만 경험은 해봤고 현실적인 체험은 해봤다라는 그런 병화가 현재로 떴어요. 천간글자의 특징은 생을 하기보다는 극을 한다는 거예요. 극금을 하는 거예요. 재극인을 한다는 거죠. 재극인. 인성을 극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금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고 금이라는 것 자체가 결실이잖아요. 인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이 인성을 깨기가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 고정되어 있는 인성에 대해서 내가 겪어온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실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재라는 건 식상으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인성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관으로부터 출발한 인성이죠. 관생인이 되니까 이 인성이라는 건 회사에서 정한 월급이라면 식상으로부터 출발한 재성은 내가 체험한 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내가 체험한 결과로 바꾸겠다. 기존의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변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슈라고 할 수가 있죠. 말이 너무 어렵나요?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하신 분이 있더라고. 누구냐면 니체가 비슷한 말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기존의 도덕과 사회적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에 자신의 의지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존재가 바로 초인이라는 개념인데 임수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재극인의 개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질서잖아요. 금이 질서인데 관으로 출발한 인성, 도덕과 사회적 관습 이걸 나의 의지, 새로운 가치를 창조를 하고 나의 삶을 개척하겠다. 화극금에 대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지지오화는 정제가 되다 보니까 이건 또 화생토를 합니다. 그럼 재생관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내 능력과 상황에 맞는 자리를 찾아가겠다. 그리고 토라는 건 하나의 마디를 형성하는 거고 하나의 챕터를 형성하는 거고 토의 기본적인 성질이 쌓아가는 거잖아요. 내 경험치와 실력을 쌓아서 하나의 마디를 형성하겠다. 좀 더 현실적인 거죠. 오화 정제라는 것이. 이게 또 재생살로 연결이 된다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재생살, 살인상생과 연결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병원연의 의미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일주와는 상관없이 임수가 병호를 바라봤을 때 이런 의미들을 갖는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표현이 될 때 그리고 또 스스로가 느끼기에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천간으로 이제 화극금을 했으니까 목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성장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금을 극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목이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기승전 목이 해답인 것처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꼭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계절별로 이게 상황이 다르게 되거든요. 임수도 다 똑같은 임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격으로 나눠서 한번 써봤는데 자, 식상격이라고 한다면 일이 커질 수가 있죠. 내가 생각했던 범위를 지나쳐서 일이 커질 수가 있고 바로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럴 때는 근이 있어야 되겠죠. 근. 일간에 근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진다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재성격이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나의 영역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설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실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속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관격이다. 그러면
내가 뭔가 책임을 맡게 되거나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임무 완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인성격이 좀 문제인데, 내가 인성격인데 이렇게 식상이 강해져 버리면 이 정도는 뭐 좀 괜찮겠지 싶은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오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고, 인성격이라는 것 자체는 인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제극인에서 모기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 행동 자체가 무모해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인격 같은 경우는 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이미 10월부터 이미 진행이 됐을 거고, 자, 이걸 좀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기존에 하던 것 말고 다른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속은 좀 떨어지는 다른 게 눈에 보인다. 그리고 토라는 것 자체는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책임을 맡게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거고, 금 같은 경우는 냉정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냉정함을 잃으면 안 된다. 수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내가 놓치면 손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주별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일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의 신금, 편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인성에 병호가 오게 되면 내가 가진 인성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인성에 재성이 없으면 이건 값어치가 있는 인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성이 있는데 재성이 없으면 돈이 되는 인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인성이 되는데, 병호가 왔다는 건 내가 가진 인성에 가격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자, 을사년의 사화는 이 신금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거죠. 가치 교환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중의 경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인데, 신중의 경금은 이미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두 개의 가치 교환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근데 오화는 다르죠. 오화 신금을 녹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수를 섞이게 만들어 내가 가진 인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온도를 상승시키다 보니까 각각의 분리된 내용이 아닌 내가 소화시킨 인성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소화시킨 인성.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짬뽕스럽게 알려질 수도 있죠. 짬뽕스럽게. 잘못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무토가 있게 되면 병화가 임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담너머로 보는 거잖아요. 담너머로. 부분적인 면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짬뽕스럽게 알려져. 짝퉁이 나오더라도 A급, B급, C급이 있는데 좀 우스꽝스럽게 알려질 수가 있겠죠. 화극금이 녹아서 짝퉁 아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왜 비슷한 거 많잖아요. 오란시, 미란다, 써니테너한타. 뭐가 원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기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짝퉁이라기보다는 아류들. 이건 기토 가진 임신일주라면 이런 비슷비슷한 느낌의 상황들이 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내 인성이 상표가 되려면 재생관이 전제가 돼야 된다. 내가 원조라는 상황을 인정받으려면,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무토가 있으면 보고 베끼는 상대방이 임신이 원조다라는 거를 티가 날 거라는 거예요. 무토가 있으면 상대방이 티나게 짝퉁을 만드는 거고, 이게 기토가 있으면 좀 이렇게 약간 비스무리하게 나올 수 있고, 무토라면 너무 티나게 부분적인 것만 베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재생관이 되어 있어야 내가 가진 특허권, 저작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인성이 저작권을 가지려면 저작권이나 이런 특허권이 아니더라도 재생관이 돼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거죠. 차별화된 인성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다음 임자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일주는 무술년에 일단 화의 흐름이 끊겼다고 그랬죠. 돈을 다 놔두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통과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집 나가는 와이프, 돈 떼먹은 인간, 하여튼 돈이 될 만한 뭔가를 일단은 무술년에 놓고 왔어. 근데 이민년에 뭔가 스쳐간 거예요. 병화가 왔을 때.
잠깐 긴가민가 하고 스쳐갔는데 을사년에 우연히 마주친 거야. 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전까지만 해도 생각이 딱히 없었던 임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병원연이 오면 생각이 달라지죠. 저거 내 건데, 저거 내 거였는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목적이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무술년에 이전에 오래된 거라고 하더라도 저거 내 거였는데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급풍분되고 갑작스럽게 전투력이 상승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목만 있다. 그럼 멱살부터 잡는 거죠. 보자마자. 일로 와라. 멱살부터 잡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금이 있다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래도 되나 싶은 내가 기억이 되는 사람인지부터 생각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금이 없이 목만 있으면 일단 멱살부터 잡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토가 있다면, 목과 금이 없고 토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거죠. 저 사람 잡아주세요 하고 관에 신고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소송부터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럼 토와 금이 있어야겠죠. 토와 금이 있어야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소송부터 걸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자격 없이도 권리주장부터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격을 위임받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리고 나서 관의 힘을 빌려서 이 죄를 취득하려고 하겠죠. 자, 다음은 임진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는 병화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급하게 정리를 해서 화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임수 입장 병화는 재성이고 진토 입장 욕망실현을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생살이잖아요. 욕망의 실현을 급하게 하려고 할 수가 있다. 나 혹은 나의 배우자가 싱글이라면 연애운에서 이런 거 글쎄요. 썸남 썸녀의 기습 돌발 행동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전남친 전여친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막 옛 생각에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썸남 썸녀가 막 이럴 땐 기습을 해. 뭐 과거에도 그런 경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민년 2022년 병어월 이럴 때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수 있죠.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썸남 썸녀의 기습 돌발 행동 욕망실현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아직 정리할 게 많은 상태인데 발걸음이 무거워진다. 일단 그래도 옮겨가는 거예요. 이동을 뜻하고 그래도 뭔가 해결해 주려고 오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냥 일주만 보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이민일주. 이민일주는 인중의 병화가 트리거죠. 인중의 병화가 내가 감춰온 트리거가 되는데 이제 잘 억누르고 참고 있던 이민일주라고 하더라도 병화를 보면 이제 트리거를 당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금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잘 참는 형태가 되는 건데 자 일단 이렇게만 본다면 식신편제 제대로 꽂히는 거죠. 식신편제는 그냥 뭐 하나 꽂히면 해야 돼. 욕망을 실현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데 그게 뭐 대단하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본 가서 우동 먹기 막 이런 거. 근데 만약에 금과 수가 없으면 돌아오는 비행기 편을 놓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금이 없으면 계획 없이 간 거고 돌아올 계획을 안 세워놓고 간 거고 자, 수가 없으면 가서 먹었는데 돌아올 체력이 안 되는 거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를 여러 상황으로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성 문제일 수 있죠. 썸남한테 꽂혀서 욕망을 실현시켰는데 막상 사귀고 보니까 계획 없이 들어가고 체력이 고갈되면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가볍게 제가 표현을 한 건데 내가 뭔가 가게를 차렸어. 금이 없으면 계획 없이 차린 거죠. 그리고 수가 없으면 차렸는데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없고 체력이 고갈된 거죠. 뭔가 좀 덜 배워서 한 거잖아요. 금이 없으면 계획 없이 자격 없이 준비가 덜 된 채로 했다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삼합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힘이 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신금 같은 게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신금.
경금이 아니라 신금 같은 경우는 이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가공이 필요 없는 건데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격을 준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자격도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무신년 이후에나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 내 욕망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금과 수가 있으면 그렇게 무리는 안 할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없으면, 금과 수가 없으신 분들이 무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음 이모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일주.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거 참 유치한 통변 같은데 근데 또 맞아. 아니 이게 공감을 한다고요. 이모일주들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거 얼마나 유치해. 천간의 수, 지지의 오화. 너무 유치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또 공감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병호가 왔다는 건 있잖아요. 쟤로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기 결혼, 로맨스 스캠. 이 쟤로서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막 이러는 거야. 막 자기 아버지가 한 1,000억대 부자라고 막 그런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성이 마비된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재에 의해서 마비가 될 수가 있다고요. 희망회로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차가워야 되는데 그냥 그 말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상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목이 있다. 그러면 그 재성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100억대, 1,000억대 부자인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가 걸려 있어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걸 주면 인사드리러 가자. 뭐 어떤 식으로. 사실은 일반적으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목이 있으면 그거를 투자할 수가 있다고. 여러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여기에 금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이성의 끈을 놓지는 않는 거죠.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한 번 더 의심을 해볼 테니까. 그리고 토가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는 설정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토 같은 게 있으면 나와 이 재를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기토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나와 이 남자를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토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차단해 놓고 볼 텐데 기토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빠져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금이 있으면 일단 사람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허세 같은 게 자꾸 들어가겠죠. 허세 같은 게 자꾸 들어가서 투기나 투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막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조심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 임술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화로에 불씨가 남아있던 거예요. 이 술토에는 항상 꺼져가던 불씨가 있었는데 그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생살이긴 하지만 이미 예측을 하던 상황이고, 뭐에 대한 예측이에요? 돈 나갈 거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었다. 나 아니면 배우자의 문제이고 남편을 지원하게 되는 문제, 재성이 또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애들 학원비, 아니면 나의 건강 문제. 만약에 미혼이다. 아버지 문제죠. 꺼져가던 아버지와의 갈등.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예상이 됐던 거라는 거죠. 예상이 됐던 거라는 거고. 그리고 또 꺼져가던 불씨가 또 살아나는 거니까 재회 같은 것도 가능은 한데 이미 뭐 병수로부터 진행이 됐을 거예요. 네, 이런 상황들이 뭐 갑자기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이미 병수로부터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문제는 금이 있다면, 만약에 재회를 하더라도 금이 있으면 내가 연락을 해도 되나 생각을 할 텐데, 금이 없으면 목만 있으면 일단 찔러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헤어질 때 그 난리 지랄을 해놓고 금이 없으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찔러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금이 있으면 내가 한 게 있는데 차마 내가 연락을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먼저 내가 생각을 해본다는 건데 그냥 목만 있다. 한번 찔러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일이 더 커지진 않는 거예요.
안에서 소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일이 커진다는 건 아니고 금이 있으면 이걸 시작할지 말지를 미리 생각을 해본다는 거고 그리고 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을 먼저 저질러 볼 수는 있지만 일이 그렇게 커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문제가 더 커질 만한 일을 벌리진 않는다는 소리고 그리고 지지의 수가 있다면 이런 상황들이 두렵지 않은 거죠. 뭐 일단 부딪혀 보겠다. 이런 상황을 오히려 내가 이용해 보겠다. 그래서 금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터질 거 터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임수 다 말씀드렸고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